네, 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대 미명순 소장입니다. 저는 입시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지금 그 정성민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한 가지 생각이 딱 드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어머님들 이런 거 하러 오시잖아요. 컨설팅도 받으러 오시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약간 점 보러 오는 듯한 느낌? 왜 점 보러 오는 듯한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 저희 어머니가 점집을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점집을 다니실 때 왜 그 점집을 가면 하나 가갖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점집을 다녀요. 그래갖고 뭘 듣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죠. 그걸 들을 때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을 딱 들으면은, 그렇구나. 이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컨설팅을 오셔서도 약간 그 객관적으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좀 조언을 들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보다도 이미 답을 사실상 어머님들이 많이 정해놓고 오셔갖고, 우리의 성향은 이렇고, 이게 다 정해놓고, 그 정당화하는 내용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이제 그 정수장님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그,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검사집을 딱 보고 나서는 내한테 어떠어떠한 A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B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B로 말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그 어머님들 그러니까 컨설팅을 다니실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그냥 막 자꾸 유도해 갖고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고3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일어나서 받아. 근데요, 우리 애가요. 이렇게 해갖고 몇 번을 돌아서 갖고 결국은 그 대답을 듣고 쓰고 싶은 대로 사실 쓰거든요. 네, 그런 거랑 우리 그러니까 컨설팅 할 때 좀 실제로 듣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멘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입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진짜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복 탄력성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의대에 쓰는 애들 이제 면접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로 멘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 가는 친구들 보면은 멘탈을 어떻게 저렇게 키웠길래 저런 자신감으로 덤비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입시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사특목을 이제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이라서 이제 전형 방법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기는 할 텐데요. 어, 보통 지금 아, 네. 여기 단계 전형으로 이렇게 뽑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민사고, 이제 기타 다른 고등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뽑습니다. 대부분은 2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국일고 같은 데만 1.5배수를 뽑고요. 근데 이제 1단계에서는 성적만 봐요. 성적만. 근데 이게 보는 방식이 약간 좀 복잡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다 올해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B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게 약간 이제 복잡할 수 있어요. 지금 1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성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내신 잘 따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이제 2학년인데 이미 지금 B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약간 눈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외대부고는 항상 올해이였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그냥 무조건 올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고는 여학생은 계속 올해이였어요. 근데 남학생은 B가 붙는 일이 경쟁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2대1 안팎에서는 2대 수기 때문에 2대1이 안 되면 전부 다 붙기는 하는데, 2대1을 살짝 넘어가는 경우에는 B가 하나 있어도 보통 붙었어요. 그리고 상상고가 이게 좀 복잡해요. 얘네는 일단은 국수 0, 4만 넣든지 국수 0, 과만 넣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만일에 B가 있다. 그러면은 과학으로 전 과목을 다 2학년 1학기 때도 과학, 2학년 2학기 때도 과학, 3학년 1학기 때도 과학. 이렇게 넣으면은 그 B가 있어도 붙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여기는 1단계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뽑을 때는 남학생, 여학생이 구별을 해서 뽑아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게 뽑기는 하는데, 1단계에서는 그 인원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체 지원 인원을 놓고서 경쟁률을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학생 경쟁률이 3대 1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남학생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다른 전형들을 다 합쳤을 때 2대 1이 안 되면은 저는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요 상상고고요. 민사고가 일단 제일 내신은 제일 적게 봅니다. 이 교과 성적에서는. 근데 여기는 B가 보통 2개, 3개 있어도 일단 붙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이제 나중에 면접에서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가 내가 올해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통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 내에서 들기만 하면은 일단 1단계는 통과가 되고, 그 후에는 이제 면접이죠. 사실 이 면접이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면접이 사실 결판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면접은 보통 이렇게 15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외대부고하고 하나고는 15분씩 진행이 되고요. 이것은 완전히 서류 전형,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근데 외대부고는 학생부에서 내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하나고는 학생부에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는 학생부를 관리도 좀 해야 되고 학생부에 대한 활동도 좀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있고요. 상상부는 사실상 이 창의 융합 면접과 인성 독서 면접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요 시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면접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창의 융합 면접은 수학 과학 면접이고 인성 독서 면접은 인문 사회 제시문 면접이거든요. 근데 이게 10분씩 이루어져요. 그 10분 동안에 애들한테 문제 풀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또 답변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10분이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서류, 자기소개서하고 그 학생부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뭐 지원 동기라든지 꿈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것을 질문할 가능성이 여기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기는 요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요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요것은 여름방학 때부터 보통 한 16차수 정도까지 갈 정도로 준비를 꽤 많이 시켜서 이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민사고 있는데요. 민사고는 여기는 과목별로 면접을 봐요. 여기는 각 과목별로 보기도 하지만은 20분씩 이제 각 방마다 20분씩 진행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면접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인성이 공통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선택은 이제 물화생지하고 사회 과목 하나,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물화생지라고 했으면 사실상 이게 거의 애들이 보통 후 과목까지 공부를 해놓고 저기 시험을 봐야지 좀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1단계 통과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실 B가 있을 때 이제 문제인데, 네, 그 B 있는 것은, 그 해 상황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자사고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자사고에 대한 그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산 같은 경우에 그 22학년도 그 규정 교과과정 개편됐잖아요.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고 내신 5등급제 이용하고 이런 것들 등등등 고려를 해보면은 훨씬 더 이제 자사고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사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올해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작년도 거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권 외고, 이제 인문계 친구들은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 게 좋은데요. 여기는, 저기보다는 자사보다는 좀 간단해요. 자소서 쓰는 것도 좀 이제 쉬운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 외고하고 이 국제고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영어 내신만 봅니다. 영어 내신으로 160점 만점이고, 이제 한 학기별로 40점이 만점이고요. B가 있으면 마이너스 4점. 그리고 B가 2개 있으면 마이너스 8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보통 여기 국어하고 사회는 동점자 처리에서만 보고 수학이나 과학 과목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C가 있든 B가 있든 외고는 쓸 수 있다. 네, 그 대신에 여기서 요 국어하고 사회 과목은 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국제고 같은 경우는 서울권 국제고든 경기권 국제고든 B가 국어, 사회, 영어 중에서 B가 있으면은 합격이 안 돼요. 서울국제고도 그렇고요. 고양국제고나 동창국제고나 이런 데도 이제까지 최근 3년 사이에서는 B가 있으면 합격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점자 처리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근데 외고는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고는 그에마다 이제 경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고는 1.5배수를 뽑습니다. 1.5배수를 뽑고요. 근데 경쟁률은 보통 1.5배수 살짝 넘어가는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접 평가를 하는데 아까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15분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한 6분에서 7분 정도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에 면접을 하게 되고
문제가 3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3개가 주어진다 그러면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는 대단히 짧은 면접이라서 외고는 생각보다 준비하기가 쉬워요. 국제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 고려사항이 아까 1단계에서는 사실 경쟁률 2배수를 뽑냐 1.5배수를 뽑냐 그래서 내가 그 경쟁률이 그 배수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3.24 대 1 그리고 그 하나고 보면은 하나고 1 여기가 2.65 대 1까지 남학생들 작년에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2.06 대 1이라 여기는 B가 있어도 붙었는데 요때는 이제 안 되고요. 3.4 대 1 여학생은 3.4 대 1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뭐야 되냐면은 올 A여야 이제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자사고 인기는 뭐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높아지고 있고, 네, 외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민사고만 좀 경쟁률이 낮아요. 이게 약간 의문인데, 민사고는 지금 2대1이 안 됐거든요, 얘네가. 근데 왜 그런가 잘 모르겠는 게, 민사고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자꾸 이제 소외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민사고 실적이 엄청 좋아요. 네, 서울대 합격자 수만 놓고 본다면은 얘네가 졸업자가 뽑기는 지금 160명 뽑지만 졸업자가 150명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인원 속에 그런 인원들 중에서 20명 정도가 그 서울대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잘하죠. 의대 때문에 그런가? 자, 이 독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 나머지 학교들은 참고하시고 아마 지금은 대부분 생각하면은 아마 저기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이 동네에서는 그 학교들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외고인데요. 외고는 경쟁률이 저는 작년에 2대1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대1 넘어가진 않아요. 여기 지금 아마 이 문과원님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인문계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그냥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고, 국제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검사가 무력화되는 건가? 일단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 외고나 국제고가, 그러니까 일단 가서, 지금 일반고를 가서 내신 경쟁에서도 인문계들이 계속 밀려나요.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를 가면은, 문과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훨씬 장점이에요. 대단히 큰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가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되면서 내신 5등급제 도입되고 할 때 이 개편 사항도 자사고에 적용됐던 것이 동일하게 외고에도 적용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경쟁률이 이제 2대1까지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1.5 대1 살짝 넘어갔는데, 영어는 올 A여야 일단은 가능한 걸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영어 올 A는 체크를 해주시는데, 경쟁률이 2대1 안 넘은 게 제가 생각할 때 의대 열풍 때문에 그래요. 의대뿐만 아니라 의치, 한, 약, 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과에서 다 몰려 들어가갖고, 지금 인문계는, 일단 그 수준이 옛날보다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보통 대원외고 수학이 엄청 어렵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대원외고 수학이 엄청 쉬워졌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점자들이 막 나올 정도, 만점자들이 뭐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학년에 거의 10명 가까이 나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쉬워진 거죠. 그만큼 애들 수준이 많이 이제 낮아졌다. 혹시 인문계라고 한다면은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외고를 지원해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고는 2대1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국제고 같은 경우는 서울국제고든 뭐 이 경기권 국제고든 2대1이 다 넘어갑니다. 상당히 세요, 여기는. 국어, 사회, 영어에서 B가 있으면 무조건 떨어진다. 자, 어, 이제 두 번째 그 단계는 이제 면접인데요. 자소서는 그 자체로 평가하는 일이 없어요. 자소서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고든 국제고든 자소서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에서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올 A 보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나 아니면 수학이나 이런 거 올 A 맞는 비율이 30%가 넘어가요, 보통.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90점 넘었고 A니까 대단히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0%인데 내가 간신히 30% 들었다? 라고 하면 등급으로 치면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죠. 4등급이에요, 등급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럼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교 내신으로밖에 자기를 현재는 평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이 아니라 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점수 갖고서는 아이들의 실제로 학업 능력 수준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자소서하고 이제 면접이에요. 자소서하고 면접이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 글이 나올 수 있느냐가 사실상 그 아이의 학업 능력에 대한 수준을 보여줄 것이고 그 질문들을 면접에서 확인해가고 계속 추가 질문을 던져가면서 아이가 진짜로 그 실력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이제 검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쓰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자소서를 쓸 때 그 아이의 어떤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심화 또는 심층 학습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구성해내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이 자사고하고 그 외고 국제고하고 질문 사항은 사실상 똑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요게 한 덩어리예요. 요거 하나, 질문 하나. 그리고 권하기념과 연계에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 둘,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고등학교 입학 후 활동 계획 셋, 그 다음에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 넷,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해서 5개예요. 쓸 내용은 항목으로는 5개인데 이게 동일한 비중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1, 2학년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제일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요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여기에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통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예요. 여기는 지원하게 된 동기, 왜 너네 학교를 지원했을까? 내 꿈은 이거고,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난 이렇게 공부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니네 학교 가면은, 니네 학교 짱이잖아. 나 가면 되게 잘할 것 같거든?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나 니네 학교도 내가 빛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니네 학교 가서 니네 학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열심히 할게. 그래서 내 꿈을 이룰게. 됐죠? 스토리가 이거예요, 여기는. 그냥 그건 끝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죠. 그리고 물론 인성도 중요해요. 인성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여기가 학생들이 쓰기 제일 어려워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이 이제 자사고를 쓸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수학을 하나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어떤 심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에서 보통 쓰게 돼요. 그 과학에서 쓰는 것은 자신의 이제 진로하고 연관된 것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깊이 있는 것을 다 써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쓸 수도 있는데 나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네, 그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제가 드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요런 거예요. 파이가 무리수잖아요. 아시죠? 파이가 무리수죠. 그죠? 무리수예요. 근데 파이가 무리수인 거 어떻게 아세요? 외웠죠? 그죠? 어머님들도 다 외웠어요. 사실 저도 외웠어요. 네, 그냥 외운 거죠. 우리는 다 외운 거예요. 근데 호기심 있는 애들, 아까 이제 어떤 그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 내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죠. 이게 어떻게 무리수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애들이 알아요. 끝에 컴퓨터로 계산해서 아직도 계산이 안 끝났다는 거 다 알죠? 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은 그런 걸 증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과연 그걸 증명을 하느냐? 아니,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터넷 가서 그들이 공부하는 애들은 그걸 다 공부를 해요. 네, 그래갖고 그 입증 과정을 따라라라 해갖고 오는데 이제 저도 몰랐어요. 애한테 제가 던져줬더니 애가 해갖고 온 거예요. 야, 너 진짜 잘한다. 네, 이렇게 하면 또 해와요. 네, 칭찬해주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걸 이제 극한이나 미적이나 이런 개념들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돼 있으면 그 이해를 해갖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보고 증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이해를 해보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써요. 이 정도로 어렵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쉽게 쓰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애들 뭐 많이 쓰는 것들 중에 겹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너 뭐 할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네, 그렇게 겹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것들은 지적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 사례.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이 예로 많이 보여드렸던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자기가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은 애들이 뭔가를 해요.
예, 이런 게 이제 자기 주도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이건 몇 해 전에 여러 해 전에 지금 대학생 됐을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외대부고를 갔던 친구인데 얘는 개미를 눈으로 구별을 해요. 이렇게 봐갖고 개미 구별하세요. 우리는 구별하죠. 큰 개미, 작은 개미. 그죠? 검은 개미, 붉은 개미. 요거 구별하잖아요. 얘는 보고서 종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진짜로 개미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개미 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미 갖고 자기가 실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책에서 봤을 때는 개미가 집단 군집을 이루고 살잖아요. 여기에 이제 외부에 적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개미 연구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있었던 교수인데 사회생물학이라는 용어도 만들어내고 우리 최재천 교수 혹시 아세요? 거기 그 논문 심사 교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에드워드 윌슨의 책을 영어로 한 6권 정도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그걸 읽어요. 근데 이렇게 읽고 나서 얘가 거기에 나왔었던 개미들의 그 외적에 대한 군집이 외적에 대한 방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실제로 개미를 모아놓고서 이쪽 개미를 여기다가 놓아갖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엄청 깊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탐구하는 활동들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이제 채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이게 자소서가 나오면은 그걸 갖고 질문을 하니까 이게 자기가 호기심 갖고서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면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질문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주는 거 갖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사실 그게 좀 힘들어요. 아이들이 지금 진로도 사실 불분명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의사 되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너 왜 의사 되고 싶니? 라고 하면은 답이 뭐냐면은 글쎄요.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의사라서 저도 그냥 그거 되고 싶은데 뭐 이런 애들 꽤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중학생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고등학생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고 반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의가 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그 분야를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소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인성도 요 부분도 사실 요것은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십으로서의 인성 이걸 말해요. 리더십으로서의 인성.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너가 인성에 관련해서 쓰려면 리더십 발휘한 사례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외대부고 제외하고서는 이제 별로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생각을 하실 때 보통 우리 애가 회장을 했으니까 리더십 갖고 뭔가 쓸 수 있겠지. 3년간이나 회장을 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쓸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회장하면서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냥 선생님 심부름하는 거 이런 거 뭐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전달할 내용 전달해주고 끝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는 자소서를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특색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너 아니었어도 딴 사람도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한다면 자기 특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뭐 전교 회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꼭 반장을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우리 그 체육대회, 내가 체육부장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여기가 나중에 가서, 만약에 중 3학년, 중3 여름방학 지나서 딱 봤는데 여기에 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크리티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때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들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라. 자, 사실 문항은 똑같죠. 외고도. 근데 대신에 이제 외고는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여기는 인문계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인문에 맞게 쓰면 되고요. 여기서는 글자 수가 이게 1500자를 쓸 때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그 앞에 부분에서 이제 자사고는 여기서 한 900자 정도를 씁니다. 아, 여기 자기주도학습만요. 그리고 여기는 통으로 한 300자 쓰고요. 뒤에 한 300자 써요. 이렇게 해서 1500자 정도를 쓰는데, 외고는 여기를 한 700자 정도 쓰고 400자, 400자 정도 이렇게 써요. 네, 그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대원 외고는 그 정도 대충 맞춰서 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양이 여기가 훨씬 더 적고요. 인문 쪽에서 쓰는 것은 막 실험이나 엄청난 선행이나 뭐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좀 할 수 있어요. 뭘로 하냐면 책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거라서 뭐 우리 이거 책 읽기 시키면은 뭐 작년에 이제 자소 썼던 애들은 레미제라블 통으로 읽혀요. 2500페이지. 아, 진짜 읽어요. 네, 2,500페이지. 다른 친구는 그 제르미날 900페이지를 읽었어요. 900페이지 읽는 친구가 자꾸 투덜투덜대요. 야, 얘 2,500페이지야. 그러면 다 읽어와요.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읽고서 이제 그렇게 뭐 프랑스과 쓰는 친구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학 작품 쓰는데 외고 같은 데는 쓸 때 자기 전공어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공어에 대한 관심 또는 진로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자소서를 쓰는 게 그게 살짝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 경영학과 가고 싶다. 그런데 뭐 러시아 뭐 했을 때 이건 어떻게 연관시키지? 뭐 러시아 사업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쓰기가 힘들죠. 거짓말 할 수도 없고요. 거짓말로 쓰는 건 진짜 나빠요. 거짓말로 쓰는 건요. 왜냐면은 말이 안 나오죠. 물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털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쓰는 방식은 여기도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거 준비하는 방법은 저희가 5월 달부터 3학년 5월 달에 주로 그 특강을 한번 열어요. 근데 그때는 자소서를 완성하라고 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보통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만 써요. 5월 달에 여는 것은 빨간 날 있죠. 5월 5일이랑 석가탄신일 이렇게 해서 짝으로 해갖고 이틀 정도 열어서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쓸 것을 마련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요 주제하고 소재 잡는 것을 보통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700자, 외고는 한 700자, 저 자사고 같은 데는 900자 정도로 해갖고 저거 잡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면은 완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은 완성을 요구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좀 완성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네가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 공부를 하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는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열고요. 자, 기출 문제들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런 게 실제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제 외대부고에 가는데 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 인문 파트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걸 썼고요. 요거 참 뜬금없죠. 이과 친구, 이건 다른 친구 질문이에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얘도 의사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얘도 신경과인가 신경외과인가 의사 되고 싶다고 그랬고, 얘는 정신과 의사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만약에 자기주도학습에 뭐 수학, 과학, 그리고 한 꼭지를 더 쓰면 인문사회까지도 쓰는데, 요 세 꼭지를 전부 내 진로 연관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가 어떤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물론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뜬금없이 이지만은 역사에서 배웠었던 공화주의 민주주의로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로마 시대를 너무 재밌어 해갖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글을 썼던 거죠. 근데 질문은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자소서에는 공화주의하고 민주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너 한번 다시 설명해 볼래? 얘기를 쫙 다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럼 공화주의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래? 왜? 우리나라가 헌법 제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는 그 공화주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의가 있어? 한번 설명해 봐.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꼬리 물면서 그것을 현실 사회에다가 적용하는 듯한 이런 면접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네, 그리고 이 수학에서는 에필론 델타 논법이 뭔지 극한과 연관지어서 설명해라. 이게 아까 이제 보통 많이 애들이 써요. 에필론 델타 논법이라는 거. 요거 할 때 보통 보면은 이제 뭐더라 그 무한 소수 요거에서 이걸 많이 응용해서 이걸 쓰고 있고요. 근데 이 뭐
이전 학년하고 똑같은 거 썼다고 해갖고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문제 의식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이제 좀 남들하고는 다르게 나와야 되겠죠. 네, 과학 같은 경우에도 질문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조현병의 요인에는 도파민 과잉 이외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가? 이게 되게 얘네들이 꼭 질문을 이런 식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생이 조현병의 요인과 관련해서 탐구를 하는데 A라는 요인이 있다는 걸 탐구했다라고 하면 외대부고는 B에 대해서 얘기해봐. 다른 요인 있으면 너 공부한 거 더 있지? 그것까지 얘기해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아까 요 친구 있잖아요. 요게 이 공학에 있었던 친구. 이 친구가 아까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썼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은 그걸 여기 있죠. 알츠하이머. 요렇게 썼더니 얘가 썼던 것이 아밀로이드 가설이에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쌓여가서 이제 생기는 문제. 했더니 뭐 했냐? 원래는 타우 가설까지도 썼어요. 여기다가.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요거 추가 질문 하나 더 나오면은 또 다른 요인이 있으면 또 얘기해봐 하면 세 번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지워버렸어요. 타우 가설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설 하나 또 얘기해봐. 그래갖고 면접에서는 타우 가설 신나게 얘기하고 합격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면접을 어떻게 내느냐 이제 그걸 보면은 아주 재밌게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하나고 갔었던 친구는 하나고는 약간 외대부고랑 면접 방식이 달라요. 외대부고는 문제 3개를 딱딱 주고서 5분 동안에 문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4분 얘기하고 하나 정도의 이제 추가 질문을 받아요. 아까 그런 방식의 추가 질문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5분을 채우게 되고 만약에 5분이 넘어가면은 1번 문제에서 답변을 하다가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내 그 시간 제한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고는 얘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요. 우리가 압박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계속 질문을 해요. 너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럼 왜 그랬니? 에서부터 뭐 네가 더 공부한 거 얘기해봐 해갖고 쭉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네, 그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애를 공격하려고 막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통화량, 인플레이션,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이 친구는 이제 또 재작년에 이제 통화량, 인플레이션, 이자율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들이 들어오고요. 근데 하나고는 사실은 얘네들은 이제 그거보다도 다른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생기부에서 질문을 좀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부고는 거의 대부분이 자소서예요. 생기부에서는 사실상 애들 생기부 봐도 이렇게 볼 게 없는데, 근데 하나고는 생기부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2개, 생기부에서 하나, 이게 기본인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서 2개를 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친구가 받았던 질문인데요. 독서를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진 않아요. 질문의 남한선성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해봐라. 이거 거기 있는 책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서를 이런 방식으로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질문 나왔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이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많이 넣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책들을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다 정리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내용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남한선수 때 우리가 뭐 항복하느니 마느니 그랬더니 바로 나온 질문. 주전파, 조합파 입장 중 너는 뭐에 동의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인문 선생님 아니었나 싶어요. 그 자기가 남한산성 읽은 거지. 네. 너 이거 읽었어? 재밌었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읽은 거 티내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고는 생기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이 얼마나 더 많이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은 뭐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서 생기부는 좀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나고는 서류 평가 배점 20점이 있어요.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대원외고 질문인데요. 여기도 약간 그 외대부고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뭐였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박쥐와 돌고래가 인식한 세계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 이상하죠. 왜 이런 질문이 나왔나? 네. 얘가 인문계지만 과학으로 썼어요. 왜 과학으로 썼냐면은 3학년 때 배우는 학습 내용이 그 과학에서 그 이제 신경 뭐 지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PD는 세상을 볼 때 인식의 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죠. 같은 사건도 우리 어머님들 지금 엄청 목격하시잖아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정치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이건 욕하기도 하고 막 그 이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틀이 달라지면은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이제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지각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생명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하고 했는데 결국엔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더라? 뇌로 보더라. 해석하는 세계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거기다가 끄트머리에다가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인간들이 뇌로 만약에 세상을 본다면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거 한 문장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서 꼬투리 잡고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와 돌고래가 인식한 세계에 대해 말해보시오. 당연히 면접에서 답변을 했겠죠. 다르다. 인간이 인식한 세계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뭐 얘네들 이제 초음파로 보는 세상, 인간이 시각으로 보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법조인이 된다거나 내가 외교관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네가 관심 있었던 자수했었던 그 문제를 네가 외교관이라면 지금 어떻게 접근할래, 해결할래 이런 문제까지도 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충 공부를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소서를 쓰는 과정하고 면접을 하는 과정은 사실상 전부 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하고서 어떤 친구가 외고를 들어갔는데 동아리 들어가잖아요. 동아리 들어갈 때 외고 같은 데서는 뭐 국제고나 이런 데서는 애들 면접하고 일종의 시험을 보고서 뽑는 거예요. 근데 자소서 썼던 걸로 해갖고서 그걸 막 떠올려서 그때는 막 욕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가갖고서 면접을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선배한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 그때 자소서 쓴 걸로 엄마 내가 이거 다 저기를 했더니 다 커버가 되고도 남았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깊이 있게 공부하면은 남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일정인데요.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는 요 서류 제출일은 12월 초순경. 10일이 보통 넘어가지 않고요. 보통 10일 안팎에서 이 자사고나 이런 데 목요일까지 갔었지만은 보통 요 사이에서 10일 정도에 끝나요. 왜냐면은 요 직전이 과학고가 끝나요. 과학고 전기가 이제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후기학교 시작이라서 요때 시작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나면은 그러고 나서 자소서를 제출해요. 물론 이제 성산고 같은 데는 1단계 때 같이 내기는 하는데 요 몇 개 학교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끝나고서 냅니다. 그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서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이때 쓰시면은 되겠죠. 아니겠죠. 큰일 나요. 이때 못 써요. 네, 미리미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일단 한번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요때는 뭘 하는 거냐면은 마지막 읽으면서 좀 점검을 해보는 거죠. 문장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근데 뭐 문장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2단계 면접 평가가 이제 들어갑니다. 2단계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걸로.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정은 이런데, 요 때는 저희가 뭘 하냐면은,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실전 모의를 돌려요. 파이널 모의로 해갖고서, 이제 애들 한 명하고, 방에 선생님 한 명 들어가서 1대1로 면접을 시간을 딱딱딱 재가면서 평가지까지 이제 써주는 그런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것을 보통 오면은, 한 타임 오면은 한 3번 정도 하고 갑니다. 그것을 한 3번을 해요. 그러면은 방을 9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충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그걸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한 뭐 2번 정도를 더 해야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는 선생님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방을 여러 개를 들으니까 당연히 바뀌죠. 그리고 자기 면접이나 자소서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외대보고 쓴 애들 저희가 외대보고 가서 면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선생님이 바뀌면은 확실히 이제 중학생 애들이잖아요. 어리긴 어려요. 근데 어머님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면접 보러 간다면 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중학생 애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왜 우리의 자소서 면접 지도했던 선생님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런 선생님이 딱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도 엄청 편하게 면접을 그냥 하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도 안 가르쳤던 선생님이거나 새로운 선생님이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선생님한테 또 이제 새로운 걸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정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외고 국제고는 공통이에요. 서울권에서는. 그래서 똑같이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날짜 다르지 않게요. 그래서 얘네가 보통 한 4, 5일 정도 빨라요. 그리고 얘네는 면접을 항상 이 2단계 면접을 월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요 주말에 아까 자사고가 있고요. 그 일정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저희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1월에서 한 3월 정도까지는 그냥 점검을 하면서
그 생기부의 활동,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해 가면서 지금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할지, 이제 요것을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 1월에서 3월. 3월 중순 넘어가서 오는 건 좋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2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월 말까지. 왜냐면은 3월 초가 되면은 그 애들 학년 바뀌면서 임원 선거 하잖아요. 임원 뽑고 동아리가 그때 이제 선정하고 하는데, 이거 다 끝나고 와서 오면은 저희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할 때 이거 해볼래? 그러면은 끝났는데요. 이거 해볼래? 끝났는데요.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이미 다 끝났고, 그래서 그 동아리 못 들어간 경우도 있고, 임원도 끝나서 임원 활동으로 뭐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보통 그거 하기 전에 와갖고 이제 그 조언을 듣는 게 낫겠죠. 5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은 한번 가서 초보를 써보는 거죠. 초보를 써보든지, 그래갖고 내가 그 자기주도 학습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을지를 한번 확인하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싸리 이미 자기가 파악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뭐라고 그런 것을 알면은 심층 참고 보고서를 이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주제를 잡고 학습을 해 보면서, 아, 요렇게 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자소서에 써 넣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하나가 나오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는 혼자 할 수도 있거나, 이제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이 이게 과학 갖고 했는데 선생님 수학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해보는 게 좋다. 7, 8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름방학 때는 자소서를 완성시킵니다. 8월 중순까지. 그래서 자소서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넘어가갖고,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면접이 이루어져요. 요즘에는 3학년 애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잘 안 봐요. 보는 학교들도 있기는 있는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보통 그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 동네 학교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지금 중간고사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월 달까지는 뭘 하게 되냐면은 저희 면접 수업을 들어오면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줘요. 자소서랑 생기부를 이렇게 해갖고서 면접 질문지를 쭉 만들어줘서 한글 파일로 애들한테 다 쏴줘요. 그러면은 한글 파일에 수업에 와서는 그 면접 질문지에다 쭈르륵 계속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소서의 쓴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폭넓게 공부를 시켜갖고 이것들을 이제 쭉쭉쭉쭉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한번 답변해보고 점검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이제 10월 초까지가 거의 마지노로 이제 딱 끝나고, 10월에는 마지막으로 내신, 기말고사가 한 방에 보게 되면은, 중간고사 없이 보게 되면 시험 범위도 넓죠.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이제 그 내신 마무리를 잘 하고, 그럼 이제 11월 초가 돼요. 11월 첫째 주에 보통 시험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주 주말이나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들어와갖고, 이제 면접을 끝내죠. 이때까지 학교를 못 정했을 때는 이때 자소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시 지금 제가 전자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자사가 아니라 이 동네에 있는 광역자사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전자사만큼 급하지는 않아요. 자소서 양도 좀 작고요. 1,500자가 아니라 1,200자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 들어가는 내용도 좀 그 양도 적고 뭐 수준도 좀 낮춰서 쓰기 때문에 광역자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한 11월에 와도 충분하다. 이때 와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때 면접 수업하고 자소서 수업을 이제 동시에 또 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는 실전 모의로 아이들 마지막 이제 적응력 높이는 훈련을 하는 시기고요. 저희가 로드맵은 이렇게 짜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거든요. DNA 입시랩 밴드인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자료들이 저희가 입시 관련 자료들이 고등에서부터 대입 자료들까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돌아다니시면서 다 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한 곳에서 모아서 놓고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이고, 새로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네, 저희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